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주폭,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행위를 일컫는 말이죠. 주폭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수년 전부터 말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막다가 오히려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평택경찰서장 출신의 박상용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 추가 건설 사업비 부담 문제가 합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557억 원, 그리고 인천시는 170억 원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번 합의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제기한 원당 역사는 복원되고요. 인천시는 이달 말에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추가 사업비 논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욘세의 러브 온 탑 띄워드리면서 2017년 8월 23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얼마 전에 경찰 내부 통신망에 도움을 요청하는 젊은 경찰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경찰 가족 여러분. 그저 성실하게 일하던 2년차 순경 눈 깜짝할 새에 5천만 원이 넘는 빚을 졌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만취한 남성을 이 경찰이 검거하는 과정에서 그 남성이 넘어졌고요. 그 술에 취한 남성이 넘어졌고요. 그 넘어진 남성이 전치 5주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경찰에게 소송을 건 건데요. 박모순경입니다. 박모순경은 형사합의금 5천만 원에다가 치료비 300만 원을 썼고요. 법원에서 지난 7월에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먹이나 팔을 잡는 방법으로 제압이 가능했다. 좀 더 방어적으로 했어야 했다. 그리고 이 술에 취했던 남성은 병원 치료를 받고 나와서 또 술을 먹고 영업방해를 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또 구속돼서 옥살이를 했고, 근데 옥살이 와중에 또 박순경을 상대로 내가 이 경찰한테 다쳤기 때문에 정신 이상 증세를 앓게 됐다. 그러면서 또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4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치료비를 요구했는데요. 이런 사건이 알려지니까 사회적으로 뭐 주폭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을 하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꺾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에 어떻게 다뤄야 할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평택경찰서장 출신의 박상용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유흥가라든지 아니면 번화가에 있는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들 보면은 내내 일하는 것이 취객 상대하는 게 많죠. 가장 어렵습니다. 예. 심야 시간대, 새벽 시간대 거의 한 70%가 주치자가 난동 소란 피운다. 예. 이런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하. 예. 출동해서 가면은 이 체포를 해야 되는데 경찰관의 멱살 잡고 침 뱉고 팔 꺾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실제로 영화에서나 볼 법한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가하는 게 술 취한 사람들이 그렇게 주폭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법원 판결을 아까 제가 읊어드렸지만은 좀 더 방어적으로 대처해야 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일선 경찰관들은 그러면은 경찰관들이 가서 맞고만 있으란 얘기냐, 그냥 가만히 있으란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침 뱉고 멱살 잡아도 지금 법원 얘기는 그냥 팔만 잡아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팔 잡으면 또 난동, 이 사람들이 술에 만취했기 때문에 또 힘이 셉니다. 그럼 경찰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머리로 들이받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찰관이 이 경우에 지금 법원 논리대로 하면은 팔만 잡으라는 얘기인데 이게 현실하고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 경찰관들이 실제로
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다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예. 그런 경우에 사비로 이렇게 치료비를 충당하는 경우도 많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관이 공무집행하다가 이 다치는 경우에는 이 경찰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폭행을 행사한 사람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구속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10건 영장 청구하면은 뭐 2명 외에는 다 불구속이 됩니다. 왜 그렇죠? 이 일반 검찰이나 법원의 생각이 뭐냐면은 경찰관에게 이 대하는 사람들은 술 취한 거다. 우발적으로 한 거다. 그리고 피해가 경미하다. 경찰관이 다친 게 없다라는 거죠. 예. 뭐 상처도 안 입고 단지 그냥 뭐 좀 약간 찰과상 정도 입었다. 그래서 피해가 경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가 술 취해서 했기 때문에 난 기억이 안 난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공무집행 방해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불구속을 하게 되고 오히려 이렇게 난동 피우는 사람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 경찰관이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그래가지고 경찰관에게는 독직 폭행, 독직 상해로 기소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막 구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일선 경찰관이 참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공무집행 방해하는 경우, 특히 폭력으로 방해하는 경우에도 술을 마시면은 뭐 이른바 심신미약이라고 그래서 이게 참작되는 건가요? 우발적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반성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런 사람들이 뭐 초범이라고 해가지고 불구속을 하게 됩니다. 예. 공무집행방해는 뭐 1년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수 차지하는 게 주폭과 관련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 15,000명 정도가 그 경찰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폭행이나 폭언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1년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가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상당히 야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그냥 작게 넘어가는 경우는 뭐 비일비재하니까 경찰관들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 문제는 이게 소송까지 휘말리는 경우는 참 골치 아파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례가 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관이 주치자를 갖다가 제압하는 과정에서 좀 물리력을 행사해가지고 오히려 이 주치자가 이번처럼 넘어진 경우에 오히려 주치자가 경찰관에게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경찰관이 그 독직 폭행을 했다. 경찰관이 내가 비록 술 취했지만 나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했다라고 해가지고 형사 고발을 하거나 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경찰관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또 자기 돈 들여서 합의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이게 소송에 걸려서 그 판결에 따라서 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사건 경우가 독직 폭행이거든요. 이게 이제 상해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그 유기징역입니다. 그러면은 공무원법상에 그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으면은 설사 집행유예에 해당한 대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은 경찰관의 옷을 벗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원에서도 아마 비록 이 5주의 진단이 났지만은 이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불가피하게 한 거다. 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경찰관에 뭐 파면을 시켜야 한다는 그러한 정도의 형벌을 줄 수는 없다 해가지고 선고유예 가장 경미한 거거든요. 선고유예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독직 폭행이라는 것이 경찰관이 공권력이 있는 그렇습니다.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폭행이나 이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데 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경찰의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관이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대들었다, 폭력을 행사했다. 그로 인해서 경찰관이 위협을 느꼈다. 하면은 어느 정도 그에 대한 대항하는 어떤 완력의 행사는 용인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미국의 경우에 경찰관에게 독직 폭행이나 독직 상해를 적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이 미국과 한국의 이제 차이죠. 대한민국의 차이. 그렇죠. 저희도 뭐
외국 여행 다녀오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만약에 경찰관이 차량 멈추세요 했는데 핸들 잡고 가만히 있어야지 뭐 손을 갑자기 핸들에서 놓고 움직인다든지 뭐 차량 밖으로 나오면은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 법원과 검찰의 인식의 차이입니다. 예. 경찰은 경찰의 개인이 아니라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거든요. 이 국가 공권력에 향해서 도전을 한다든가 저항을 하는 과정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예. 이거는 뭐 피해가 경미하다, 진단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업무에 대한 도전 행위다라고 봐가지고 그런 경우에 이제 구속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우리는 예. 그렇지 않다는 게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물론 뭐 단순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은 범죄자가 불합리하게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 그러니까 공권력에 도전하는 경우 이런 상황을 제압하는 거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런 소송에 휘말려서 힘들어하는 경찰이 아까 말씀드린 박순경 말고도 좀 있죠. 제가 지금 업무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소송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경찰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이 주치자로 상당히 지금 스트레스가 많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얽매여 가지고 독직 폭행이나 독직 상해로 기소되는 경우에 좀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예. 또는 이로 인해서 민사 소송을 받는 경우에 합의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경찰청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는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경찰에 사법시험 특채자라든가 로스쿨 특채자를 채용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지원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아하. 이런 지원 활동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이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일선에 있는 파출소, 지구대 형사들이거든요. 경찰관들이거든요. 이런 업무를 무료로 좀 변론도 해주고 또 이 피해가 생겼으면은 이에 대해서 좀 합의금이라든가 아니면 변호사 선임 비용도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찰청 차원에서 여력이 없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건 아닐 텐데 왜 이런 제도가 없을까요? 일선 경찰관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경찰청 법무과에 지원팀이 있거든요. 예. 지원을 해봤자 그냥 서류 지원 외에는 안 해줍니다. 직접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변론을 해준다든가 탄원서를 써준다든가 의견서를 써준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이런 직원을 향해서 감찰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하. 오히려 이 주치 폭력자에게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했다고 그래가지고 예. 감찰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징계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서 일선 경찰관들은 깊은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박순경 사례처럼 34살의 2년차 순경 젊은 경찰이 도와주세요 해서 모금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그런 경험을 많이 한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강력 대응,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하는데 이게 될까요? 이거는 경찰청 차원에서 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검찰도 예. 이러한 경우에 너무 형식 논리적으로 법 적용을 해가지고 독직 폭행으로 기소하지 말고 예. 좀 기소유예 처분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조정도 할 수 있거든요. 예, 이 검찰도 실질적으로 파출소에 나가서 주치 폭력자를 실질적으로 제압하는데 경험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번처럼 방어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했다. 그래서 당신은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다. 예. 당신 경찰관 보세야 한다. 이렇게 좀 일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법 논리로 판단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예. 자, 민원인도 그렇고요. 신고 당사자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어느 쪽 하나 억울한 사람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 평택 경찰서장 출신의 박상용 변호사였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택시기사 배중복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친목회에서 2박 3일 가평으로 갔다 왔습니다. 아유, 좀 낫지요. 역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나서 일을 하게 되면 활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요새 좀 일하는데 많은 도움은 됩니다. 택시를 하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너무 무더위하고 싸우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 다음날 또 근무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무하는 시간은 계속 틀어야 돼요. 손님들도 굉장히 밖에서 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으신데 그래도 그 좁은 공간이라도 문을 열면 시원한 느낌을 가져야 되니까 긴 거리든 짧은 거리든 손님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는 때가 제일 기분이 좋죠. 사실 휴가철이라 보니까 손님들이 좀 없고요. 그래도 손님들도 휴가를 갔다 와야 어떤 다음에 일할 적에 좋지 않습니까? 근무하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운동을 축구를 해요. 그래서 그런 체력적인 부분은 또 나름대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건강도 챙기시고 열심히 일하시면 조금이나마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택시 기사님들도 그렇지만 또 직장인들도 휴가 잘 갔다 오셔서 우리 힘차게 파이팅 합시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배중복 기사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그렇죠.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본인이 컨디션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루를 어떻게 활력 있게 보내느냐가 결정될 텐데요. 잠시 또 휴식을 취하고 또 에어컨도 조절하시면서 관리를 하시는군요. 축구도 잘하고 계십니다. 체력 관리를 위해서 운동하는데 자기가 재밌어 하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남들 다 한다고 하는 무리하게 헬스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오히려 몸이 축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오늘 처서죠. 처서. 절기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아직 오늘 비가 와서 그렇지 어제 보니까 완전 한여름 날씨더군요. 환절기가 다가올 텐데 건강관리 모두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중복님께는요,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빅 룽가의 스웨이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듣고 와서 잠시 뒤에 서울시와 경기도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차 없는 날 조직위원회가 다음 달에 열리는 서울 차 없는 날 행사를 앞두고 내일 서울광장에서 선포식 그리고 캠페인을 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기후대기과의 이승복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서울 차 없는 날 행사는 해마다 열리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차 없는 날 행사는 맑은 공기를 위해서 도심에서는 자가용 승용차 운행을 자제한다는 시민 실천 운동입니다. 97년에 프랑스에서 시작이 됐고요. 예. 서울시는 2006년에 시작돼 11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먼저 미세먼지로 대표지는 대기질, 공기질 금년 상반기에 굉장히 심했었는데요. 예. 이 미세먼지의 한 30%? 이 정도가 교통 분야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시민님들이 승용차 이용을 좀 자제해 주시고 대중교통이나 지하철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것을 이용해 주신다면 대기질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행사군요. 네. 그럼 서울 차 없는 날 행사는 우리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하면 됩니까? 네, 무엇보다 출퇴근할 적에 승용차 대신 버스, 지하철, 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예. 9월 22일 금요일이 세계 차 없는 날입니다. 세계 차 없는 날에는 서울시청 주차장을 포함해서 공공기관 주차장이 폐쇄가 됩니다. 예. 이런 점을 미리 아시고
승용차 이해를 자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 서울 차 없는 날로 지정된 9월 24일 일요일에는 아침 7시부터 광화문, 송내문, 잠수교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합니다. 교통이 통제되는 구간이 많으니까 교통 혼잡 예상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이좀 미리 하시고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9월 22일에 금요일인데요. 이날 공공기관 주차장이 다 폐쇄된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인 네. 여러분들. 네. 자, 그럼 서울 차 없는 날 행사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 프로그램은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한다는 부분인데요. 예, 광화문부터 숭례문까지 세종대로가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됩니다. 예,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이 되고요. 프로그램이라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대기질을 알고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고요. 예. 자녀들도 데리고 와서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거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번에는 실제로 예. 경유차와 전기차를 비교 시연을 할까 해요. 실제로 얼마만큼 나오는지 예.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드릴 예정이고요. 예. 그 외에도 승용차가 45대가 필요하면 버스는 한 대면 됩니다. 45인승이니까요. 예. 그런 효율성 측면의 비교 전시라든지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숭례문까지 도로니까 꽤 넓은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네, 시청 맞습니다. 앞하고 세종문화회관 앞, 잠수교 요 부근까지 다 이제 거리에다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마련되군요. 네, 예. 자, 이제 자동차로 점령된 이러한 부분을 뻥 뚫린 공간을 걸으실 수도 있겠어요. 예. 그런 경험을 또 아이들이 해보면은, 나 여기 차 쌩쌩 달리는 곳인데 여기 걸어봤어. 또 얘기할 추억거리가 생길 수도 있겠군요. 자, 네, 끝으로 그렇습니다. 서울 시민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 무엇보다 서울시 대기질이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상반기 동안. 예. 그 중에서 우리 교통 분야에서 차지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맑은 서울의 공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 기후대기과 이승복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ive Seconds of Summer의 She Looks So Perfect 전해드리고 경기도 소식 듣겠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아침은 경기도 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YTN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김학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예, 최근에 경기도 부천시하고 인천광역시가 복합 쇼핑몰 건립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인가요? 네, 그 두 지역의 대규모 복합 쇼핑몰을 건립하는 사업을 놓고 두 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우선 최근 인천시가 청라국제도시 내에 16만 제곱미터 부지에 14,000제곱미터 크기의 쇼핑몰과 테마파크를 갖춘 복합 쇼핑몰 사업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예. 2020년 완공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로 옆에 있는 지자체죠. 부천시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부천시가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인천시가 이미 부천시의 대규모 복합 쇼핑몰 건립 계획을 비난하고 이를 저지했었기 때문입니다. 예. 당초 부천시는 지난 2015년부터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2018년까지 복합 쇼핑몰을 짓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인접해 있는 인천 지역 전통시장과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또 인천시까지 반대하고 나섰던 겁니다. 예. 인천 지역의 상권을 침해한다는 거죠. 이 때문에 부천시의 복합 쇼핑몰 건립 사업이 축소돼서 추진되다가 지금은 지지부진한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가 대규모 복합 쇼핑몰 건립을 허가하자 부천시가
다시 발끈하고 나선 겁니다. 인접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잘 돼야 할 텐데요. 어떤 분위기인가요? 네, 김만수 부천시장이 인천시를 비난하는 장문의 글을 두 차례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런 갈등이 불거져 나왔는데요. 예. 부천시는 인천시가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며 반대하더니 훨씬 더 큰 자기 동네 일은 일사천리를 한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부천시는 조만간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식 입장을 묻는 공문을 인천시에 보낼 예정인데요. 경우도 없고 또 사실도 아닌 말을 지어낸다면서 부천시가 인천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경기도가 판교에 따복하우스 600가구를 지어서 공급한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경기도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인 판교 테크노밸리와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300가구씩 또 모두 600가구의 따복하우스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따복하우스는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고 보증금 이자의 40%를 지원해주는 경기도형 주거복지정책입니다. 예. 우선 판교 테크노밸리는 347억 원을 들여서 5,000제곱미터 규모의 300가구를 지어서 2019년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전용 면적 16제곱미터와 26제곱미터의 원룸형으로 판교 테크노밸리 입주업체 청년 근로자들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또 판교 창조경제밸리의 따복하우스는 2020년 말에 완공돼서 판교 창조밸리 입주업체 청년 근로자들에게 임대하게 됩니다. 판교 지역의 임대료가 워낙 비싸서 멀리서 다니는 근로자가 많고 또 교통혼잡과 주차난이 심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청년층 주거 안정과 우수 인력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내년에 시행될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경기도가 추진하던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내년에 우선 도내 15개 시에서 먼저 시행됩니다. 수원과 용인, 광명, 안산, 안양 등 15개 시의 53개 노선, 644대 광역버스가 대상입니다. 버스 준공영제는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 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경기도와 15개 시가 절반씩 재정을 분담해서 버스의 가동률을 높여서 입성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게 됩니다. 예. 반면 지자체 예산 지출이 늘어나는데요. 이 때문에 다른 16개 시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단 불참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항무 기자였습니다. 네, 앞서 1부에서 다뤘던 주제에 관해서 상반되는 의견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5727번님, 박순경님은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나라가 미흡한 점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미국의 경우는 범죄자가 총을 소지하고 있을 수 있으니 경찰이 강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한 게 아닐까요? 이렇게 주셨고요. 또 반대로 4673번님은 공권력이 강화돼야 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까지 배려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8465번님, 을지훈련에 참가하고 퇴근 중인 공무원입니다. 같은 공직자로서 순경분 이야기가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저도 많은 민원인들 상대하다 보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임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공직자분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이런 의견들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오늘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가레스 게이츠의 Listen to My Heart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